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화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정화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국정화 작업이 이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님. 네. 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다음 주 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국정이든 검정이든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결정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앞서 그 부장님께서 검정이든 국정이든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현재 검정제, 국정제 논의는 원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현행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하자면 현 집권 여당이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들을 교과서에 반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08년도에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식 교과서는 아닙니다. 예.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죠. 이분께서 역사적 쾌거라고 지지하셨어요. 근데 이게 식민지하고 일제 친일파하고 독재자를 미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바로 말 많은 그 교학사,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국편에서 검정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이것이 역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한 내용들이었어요. 이때 뭐냐면 김무성 그 당시 당대표께서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이 교과서 필자들을 역사학교에 초청했어요. 당 역사학교에. 네. 근데 이 교과서가 2,000수백 개 학교가 가는데 단 한 학교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작년 2014년도 2월 달에 네. 국정이 얘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책을 만든 게 불량품으로서 시장에서 퇴출되니까 공권력으로서 밀어붙이게 돼서 국정을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교과서의 정치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박한용 실장께서 이게 또 정치적 논리로 지금 이게 국정화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신데요. 자, 진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민정 교과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연대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교과서마다 기술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교과서 간의 서술 내용의 편차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집필자들은 어떤 식으로 의도를 했든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았던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수능 한국사 과목이 이제 수능 필수화가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조금은 줄여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요. 아마 더 큰 것은 아까 교학사 얘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교학사가 최종적으로 한 학교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교학사의 채택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교과서를 운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습력 향상보다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정치적인 이념 공방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정치적으로 교과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아마 저는 정치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에 교과서가 휘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모든 것들을 정치적인 논리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라도 국정화 추진은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현행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되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최선의 선택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 자, 일단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교과서 일부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이야기 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교과서가 어느 교과서죠? 네, 금성출판사의 한 대목이죠. 이 네. 주체의 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여당 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과서 일부분이죠. 네, 그리고요. 네. 네, 이번엔 미래엔이라는 회사의 교과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인데 6.25 전쟁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국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아마 편지문이나 뭐 이런 거를 인용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참 정치인들이 무책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교과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예. 이 2015년도에 집권 여당이 국가보안법이 있는 세상에서 네. 어떻게 멀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자경으로 모는지 그 만해 사냥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게 바로 해당되는 그 금성출판사 교과서입니다. 아, 예. 금성출판사 교과서인데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네. 북한 세습 체제를 구축하다. 축하다. 예,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이 교과서의 핵심이 뭐냐면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주체 사상의 그 성립과 그 역할이 되어 있는데 앞에 그 보여줬던 인용문은 네. 북한 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북한 학계는 의 이렇게 주장이- 주장한다.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주체 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교과서의 명예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 검증하셨으니까 구사편찬위원회나 정당에서 예. 네. 아까 그건 일기입니다. 김성치라고 여야여대 해방 직후에 예. 일기요? 예, 그분이 역사학자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그럼 이 교과서는 6.25에 관해서 쓴 바로 이 미래엔 교과서입니다. 아, 네. 예, 예. 그럼 제가 여기 보시면 제목이 6.25 전쟁과 그 영향인데 네. 이 교과서가 반공 교과서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학도 어용군이 학생들이 주고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유엔군이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탈린하고 김일성이 남침을 계획하고 합의했다는 자료가 원자료까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쭉 나오고, 그다음 이때 이분은 피난을 못 가서 이제 뭐냐면 서울에 이게 수복되기 전까지 계셨단 말이죠. 이분이 뭐냐면 전쟁 나기 전에 남쪽에서는 북진 통일을 이야기하고 아.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뭐 적화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다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북한이 침략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밑에 적어놨어요. 예.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 국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멀쩡한 교과서를 국가보안법 아래서 공안으로 엮어내는 색깔론으로 이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주 낡은 수법이죠, 색깔론. 예. 두 번째로는 이런 정도의 독해 실력이 없는 분들이 국정화를 얘기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이건 중학생 이상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걸 보면 자격 미달이에요. 예. 정상이 아닌 내용들이죠, 네. 주장이. 진재건 네. 편사부장님. 네. 이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이런 교과서 문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홍보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 그 문맥을 네. 전체 문장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발췌한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과연 이 부분만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교과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자가 다른 의도로 쓰여진 교과서라도 예. 아마 그 달리 이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그 저자들이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내용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전제했을 경우에 이것이 학생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렇게 귀에 많이 또는 뭐 눈에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뭐 이런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기억보다도 예. 주체 사상이 뭐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 많이 박히는 예.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게 교과서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 학자가 아니라. 예.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화 네. 교과서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기록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학생의 눈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들이야 어떠한 내용이 들어도 스스로 그것을 걸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대중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 교과서의 일부 내용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현재 그 교과서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러한 그 교과서에서 일부 내용들이 잘못 학생들한테 이해되어 가지고 그로서 생기는 그 문제들이 결국은 이러한 상황으로 이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네. 출판사들 명예 회복도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현재 생각하세요? 국사편찬위원회가 네. 검증에서 과거 운영을 맡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볼 때 진짜 국사편찬위원회도 참 문제예요. 2013년도에 교학사 교과서가 그때 나왔습니다. 검증부에 통과가 되었어요. 예. 그때 뭐 국사편찬의 교육부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제대로 검수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딱 이틀만 봤어요. 나온 예. 다음 이틀만 했는데 2,000개, 1,500개, 2,000개 나중에 추가하니까 2,000개 이상 틀렸어요. 교학사 교과서께.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문적인 국사 편찬 기관인 국사편찬에서 전문 학자를 동원해서 심의를 했는데 다른 교과서는 그렇게 몇 개씩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심각한 내용적 오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점 이 통과한 이후에 약간의 수정 보완인데 교학사 교과서는 2,000개 가까이 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 하나당 5개 이상 틀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틀리게 쓸 수 있는 교과서를 썼다는 것도 이상한데 네. 그것이 통과된 것은 더 이상해요. 통과되었더니 새누리당에서 이 교과서를 보급해야 된다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틀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를 찬양하고 독재자를 미화하고 일본 덕분에 식민지 근대화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한국의 집권 여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뭐냐면 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해석 능력이 없는 쪽은 집권 여당하고 국편찬위원회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서 정작 다른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지금 학생들이요. 아까 제가 보여준 금성 교과서, 미래형 교과서를 그렇게 오독할 정도라면 이미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학생들이 유치원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문제는 지금 너무 집권여당이 국정교과서 밀어붙일 명분이 없으니까 그 낡은 색깔론으로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근현대 역사학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누리당 과거의 장관들께서 교과부 장관들이 한국 현대사 학자들이 좌경화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편파성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학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입맛에 받는 교과서 쓸 때마다 역사적 사실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안 맞으니까 역사학자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 정치적 동기밖에 없다고 얘기했더니 역사학계를 못 믿다고 하면서 국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정화 교과서 하면 또 졸속이에요. 왜냐 2017년도에 그 시행하겠다면 집필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졸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제일 큰 문제는요. 이 국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동기이고 놀라웠게도 저는 그전에 나왔던 교학사 나오기 전에 바로 새누리당 현 대통령께서 그때 출판기념회에서 역사적 쾌거를 했던 이 대한교과서 내용이 친일파들을 근대화시킨 주역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독재자들도 근대화 혁명가를 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로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만드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역사적 쾌거를 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이 교학사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일본이 시간 사용의 합리화를 강요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돼서 한국인들은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리안 타임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학사 교과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그런 것과 사실은 짬짬이가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집권여당이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정당 교과서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런 자. 것들을 학교에다 내가지고 학생들을 정치로 네. 악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환영 실장님 말씀은 지금 뭐 교학사 교과서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좀 친일 성향의 그런 교과서 내용이 많았고 특히 틀린 내용이 많아서 큰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정화 추진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현재 교과서 검인정 체계에 문제가 있고 주로 저자가 좌편향되어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현행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뭐 서술상의 차이는 그만두고요. 실제로 아마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대안교과서나 교학사 교과서를 가지고 이걸 국정으로 동일시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이 친일과 독재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대안교과서의 지필진과 교학사 지필진의 일부가 아마 같이 겹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거민정 교과서가 그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두자라고 결정하는 거는 저는 무책임한 근데 일이라고 예전에 이제 생각을 해요. 국정화, 사실 광복 네. 이후 1945년도에 이제 거민정 제도로 출발을 네네. 했고요. 74년인가요? 박정희 정부 때 한 번 또 네. 국정화로 바뀐 적이 있었고 네. 다시 이제 거민정으로 이제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바뀌었다고 뭐 비판하는 시각에선 정치권 입맛에 따라 바뀐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럼 국정화에서 다시 검정제가 도입될 때는 어떤 명분과 논리로 바뀐 거였던 건가요? 그 당시 사회가 네. 조금은 그 좀 다양화되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군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화 분위기에서 교과서가 한번 그 뭔가 좀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검정 교과서가 아마 채택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양화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뭐 국정이든 검정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 사회의 발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일 그 뭐 군사정부 시절에 예. 그 시절에 검정이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뭐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겠느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가 나올 거고 그게 국정이었고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정말로 그 옛날에 뭐 군사정권 시절에 예. 그러한 교과서가 지금 똑같이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에 이렇게 변했는 그 상황을 네. 전혀 그 인정하지 않는 그냥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그 시절에는 이제 다양화되는 사회의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한 거민정 제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다시 국정화 제도가 논의되는 건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정부 여당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남북 분단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예. 나라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발전된 모습을 조금 더 후손들한테 그대로 넘겨줘야 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남북 간의 대결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이런 속에서 아마 그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될 이 교과서가 사실은 더 분열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부터 뭔가 좀 국민들의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 거기서 이런 그 개선책이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한효 실장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국사 교과서, 검정 교과서가 모두 8권인가요? 예, 8종 검정. 8종이죠. 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도 8종이 일단 거민정을 통과한 이유는 똑같지는 않지만 통과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 다른 교과서들은 오랫동안 집필을 했고 교과서를 내셨던 예. 분들입니다. 예. 근데 교학사는 처음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자체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고 졸속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통과도 졸속으로 됐는데 더 문제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사가 검정이 돼서 문제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정제도가 문제가 일어난 것은 교학사 교과서라는 사실은 자격 미달에 그 교과서가 들어오고 갑자기 그때 그 교과서를 밀어내면서 밀어주면서 집권여당이 예. 한국의 검정 교과서가 알고 보니까 자경적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은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 전에 언제 검정제도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 시대를 표현하면 또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그 OECD 국가,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새누리당이 자랑하는 게 우리 선진국 대회에 들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 사실 쓰지 않습니다, 거의. 예.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베트남, 또 나치, 히틀러, 이게 국정교과서였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시대가 북한이나 베트남과 같다는 얘기입니까? 자, 저는 이 자체가 억지로 끌어오는 논리라는 것이죠. 네, 지금 한번 그러면 나라에 따라서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금 3가지 종류지 않습니까? 예. 교과서를 발행하는 체계는 국정이 있고 거민정 체제가 있고 자유 발행제가 있는데 국정 교과서가 이제 국가가 직접 편찬하고 저작권이 국가에 있는 것을 말하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민정 교과서가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국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저 예. 그래픽을 좀 더 보여주세요. 네.
자, 나라별로도 있는데 지금 OECD 네. 회원국 가운데는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예, 다 IMF 비슷한 거 맞은 나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자. 북한, 뭐 스리랑카, 몽골 같은 나라가 채택을 하고 예. 있죠. 예. 자, 진재검 네. 편사부장님, 그 OECD 국가들이 나름대로 검민정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뭐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 분단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남북 간의 대결로 인해서 수시로 그 전쟁 형태의 어떤 뭐 그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남북 간의 이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내부에서 뭐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그 하나의 배경도 돼요. 예. 그러니까 분단만 안 됐다면은 아마 그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런 논란도 사실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게 이제 통일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 자체가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자유로운 그 한국사 교과서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 현재 이 교과서 문제만큼은 어쨌든 그 남북 간의 이 대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결국은 우위를 점해서 통일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교과서나 또는 국민들의 의식이 하나의 통일된 의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아마 이런 결정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른 나라와 같은 그렇게 행복한 상황만 된다면은 이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좀 더 자유로운 교과서 발행 제도를 갖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 교과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고요. 앞서 당정 협의 내용 전해드렸고 지금 야당에서는 장애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이념 논쟁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앞으로도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님 그리고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